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이곳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베트남 동당역을 거쳐서 이 시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몇 시간 뒤엔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내일 저녁 만찬으로 이틀 동안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합니다. 백악관에선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노이 현재 곳곳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첫 일정은 북한 대사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들어간 지가 벌써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대사관 앞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지금 들어간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 약 40분 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취재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현재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은 그대로 입구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주 하노이 북한 대사관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오는 길만 남기고 지금 사방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차로 입구에 도착해서 내려 걸어서 이렇게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였습니다. 지난 1964년 김일성 주석의 방문 이후에 5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이곳을 방문한 겁니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첫 일정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응우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첫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택한 첫 공식 방문 일정지는 이곳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주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서 도착한 곳이 북한 대사관이고 이곳에서 북한 직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행보로 분석됩니다. 예, 북한 대사관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저희 취재진이 가봤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 2주 전부터 이 대사관 주변을 여러 차례 둘러봤습니다. 일찍부터 외벽을 새로 칠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경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저희 취재진이 다시 한번 들렀을 때에는 북한 대사관 앞에 있는 게시판의 내용이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은 물론 가장 맨 위에 위치해 있었지만요. 과수원이나 어업 관련한 활동 사진은 빠지고 위성 안테나라든가 공장 지도를 하는 공장에 도착해 현장 지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이라는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맞춰서 사진들을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다 돼가고 있고 서울은 물론 이제 8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늦은 밤은 아닌데 혹시 대사관 방문 이후에 다른 일정도 있을까요? 네, 물론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한 만큼 응우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우엔 주석은 지난 24일부터 캄보디아 등을 순방한 이후에 오늘 들어옵니다. 아직 도착 소식은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응우엔 주석은 내일 오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미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현지 관계자들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응우엔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가 있나요? 김 위원장이 40분, 한 50분, 그보다 전에 대사관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떠났을 때 상황을 좀 전해주실까요, 김 기자? 네, 1시간 전쯤 이곳 호텔을 떠나서 이쪽 방향이죠.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이곳에서 1.5km쯤 떨어져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한 시간을 보면 4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예, 북한 대사관으로 떠나기 전에 호텔에는 한 6시간 정도 머문 것 같습니다. 뭘 했을까요? 네, 6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온 만큼 일단 식사를 한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내일부터 시작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과 막판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시간으로 오후 한 1시경에 저도 그 호텔 앞을 지나갔었는데 1시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태형 기자도 호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만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의 변경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정상의 일정은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 1시쯤, 이곳 시간으로 오후 1시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상 일정은 정상의 그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움직여야만 그 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가 어제 뉴스룸 때 바로 호텔 앞에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비가 좀 삼엄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텔 바로 앞쪽 길 건너편에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텔 앞 바로 왕복 4차선이 이렇게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을 중심으로 좌우로 30m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펜스가 있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텔 좌우로 몇백 미터 구간이 지금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경계 수준이 최고 등급으로 올라간 건 맞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태고요. 저쪽을 보시면은 장갑차가 배치가 돼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호텔 꼭대기층인 22층에 묵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는 만큼 경호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상까지 완전히 차단되면서 일종의 요새처럼 됐습니다. 예. 저희도 아까 잠깐 호텔 앞에 들렀을 때 장갑차까지 있는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안에는 뭐 아예 들어가 보질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분위기라도 좀 전해드린 게 있습니까? 네, 전해드린 게 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로비에 나타날 때마다 이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아예 여기서부터 출입이 자, 금지가 잠깐만요. 되고 있고 수수께조차 김태형 기자 객실에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실시간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들어간 지 대략 한 1시간 정도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들어갔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북한 대사관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뒤에 김영철 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 있고 경호원들이 지금 쭉 줄을 서서 경호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 아마 지금쯤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화면으로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에 좀 길게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벤츠 차량, 좀 큰 차량이죠. 아마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탑승을 한 상황이고요. 곧 북한 대사관 앞을 떠나서 숙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일정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보시는 장면은 그 유명한 V자 대형의 경호 모습이군요. 차량은 방금 이제 떠났습니다. 예, 1시간가량의 주 하노이,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아마도 다시 숙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숙소 앞에 김태형 기자가 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숙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서 다시 숙소로 들어갈 경우에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를 다시 좀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또 화면이 나오는군요. 조금 전 모습입니다. 녹화된 영상인데 바로 조금 전, 불과 한 2, 3분 전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약 1시간 동안 머물고 대사관을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은 대략 한 2, 3분 전의 상황이고요. 잠깐 좀 떠나는 모습을 보죠. 앞뒤로 경호 차량들이 지금 늘어서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은 조금 앞쪽에 있었던 것 같군요. 타고 떠났고 지금 이 상황은 실시간 상황입니다만은 떠난 뒤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아직 그 해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좀 어둑어둑합니다만은 화면상으로는 조금 밝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는 여전히 북한 대사관 앞이고요. 이 시간에 이미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다시 숙소에 나가 있는 김태현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나와 있죠? 네. 예.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김 위원장은 지금 대사관을 떠나서 아마도 숙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숙소 앞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때와 크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숙소로 향한다면 아까 숙소에서 북한 대사관까지 갔던 시간이 한 차량으로 4분쯤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은 이미 이 펜스가 이쪽 인도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쪽 인원들이 다시 이쪽 인도로 빠져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아까와 상황이 같아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다른 데를 또 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그 현장 속에 이렇게 뚜렷하게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김태현 기자가 지금 그쪽 북한 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숙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한 뒤에 4분 뒤에 이제 북한 대사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는 그 사이카의 지금 사이렌 소리가 조금 들렸는데요. 아마도 예. 지금 아까 출발했던 장소와 반대쪽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아마 이 호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대략 한 5분 전쯤에 지금 북한 대사관 앞을 떠났는데 그 시간 정도면 도착한다는 김태현 기자의 보도였고요. 지금 저 뒤에 보면 사이카가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예.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다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분 전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있는 쪽으로 해서 북한 대사관으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아마 또 지금은 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 차단선을 통해서 지금 호텔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차량이 지금 현재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까와 달리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두에 저 경찰 차량과 함께 그 사이카가 지금 이제 선두에 설 거고요. 그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 그러니까 벤츠 차량이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태현 네, 기자, 지금 상황을 호텔- 좀 보면 저 정도의 네네. 차량 행렬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숙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뒤에 계속 경호 차량이 보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소로 복귀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사실 이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는 6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마 다른 일정은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속 호텔 앞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녁을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북한 대사관을 한 1시간 동안 방문했다가 다시 멜리아 호텔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호 차량들이 앞에 쭉 줄지어서 오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은 정확하게 지금 식별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앞에 커다란 경호 차량들 뒤쯤에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호텔 앞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김태형 기자 좀 더 거기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으로 보이는 벤츠가 방금 호텔 입구 쪽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호위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한 뒤에 호텔 식사를 한 뒤에 뭐 휴식을 취하거나 내일부터 시작될 협상 전략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 때 회담과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이 외출을 해서 이 야경을 또 둘러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김태형 지금 기자. 호위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 차량이 도착해서 경호원들의 모습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내리진 않았나요? 아마 보통 이 정상의 동선상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은 내려서 로비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로비에 나타나면은 그 직전에 이 호텔 측에서 완전히 이 관계자 알겠습니다. 외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태형 기자. 아마 김태형 기자가 보는 각도보다 저희가 카메라로 보는 각도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도착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차에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 그 V자형의 경호원들이 쭉 줄지어 서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려서 자신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왔던 차량들이 뒤로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은 6시 한 6분 정도 됐는데 대사관에서 여기까지 즉 멜리아 호텔까지의 거리는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불과 한 3, 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장소이고 아마도 그래서 이 멜리아 호텔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숙소로 정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리로 치면 정확하게 1.4km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곳에다가 숙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멜리아 이 호텔에는 원래는 미국 쪽 언론의 프레스센터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숙소 정하면서 그 프레스센터는 옮겨가게 됐죠. 여러 가지로 이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숙소를 정한 것 같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올라갔고 차량들, 경호 차량 포함해서 모두 호텔 앞을 일단은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태형 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형 기자 들리죠? 네. 언제까지 하노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까? 김 위원장은 3월 1일이면 떠날까요? 아니면 베트남과의 어떤 그 친선 방문 목적을 위해서 하루 이틀 더 머물까요? 일단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베트남과의 회담 일정을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일 동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 종일 이 통행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멜리아 호텔 측도 3일까지는 이 로비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해 운영할 거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최소한 다음 달 2일까지는 묵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 측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 일정을 보면 아마 이번 방문이 가장 길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열차로 떠나서 왔던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북한 대사관 말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우선 북미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과 그 인근에 영빈관이 있고요. 내일 만찬 장소로 꼽히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있습니다. 또 이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박린성 그리고 하롱베이와 하이퐁 등도 여전히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또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물론 한 6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 시간으로 저녁 한 5시경 그러니까 서울 시간으로는 저녁 7시경이 되겠습니다만 나와서 호텔을 나와서
북한 대사관으로 갔다가 1시간 정도를 지내고 지금 다시 멜리아 호텔 자신의 숙소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에 평양을 출발한 지 66시간 만에 베트남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곳 하노이까지는 거기서 차로 다시 2시간 30분이 더 걸린 상황이죠. 몇 시간 뒤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서울 시간 10시 반 정도, 여기 시간으로는 8시 반 정도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곳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두 정상은 오늘 하노이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송화선 기자. 중국 기관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를 끌고 베트남 동당역에 들어섭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구름다리 발판을 지나 보반트엉 베트남 공산당 선전 담당 정치국원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때 열차 문 뒤에 있던 통역관이 급히 뛰쳐나와 통역을 시작합니다. 김 위원장은 긴 여행으로 피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꽃다발을 건네받고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반갑습니다며 인사를 건넵니다.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3,000km가 넘는 여행을 했는데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다며 첫 소감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김일성 주석의 방문 이후 55년 만입니다. 역사 내부를 지나 김 위원장이 미리 준비된 방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고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합니다. 김 위원장의 차량이 서서히 이동하자 경찰차가 앞장섰고 호위 차량들이 뒤따랐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나가는 길목에도 꽃을 들거나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약 2시간 30분 후 김 위원장은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여자 어린이가 주는 꽃다발을 받고 22층 스위트룸으로 이동했습니다. 6시간 후 김 위원장은 숙소에서 나와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15분쯤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속속 하노이에 도착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막이 올랐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닌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 것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앞에는 서효정 기자가 지금 아침부터 가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자, 삼성전자 공장 앞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의 들릴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오늘 공장은 평상시처럼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공장에 출근을 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행렬들을, 이 직원들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제가 여기 머물러 봤는데 공안들이 이 주변을 지키면서 경비를 서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계가 그렇게 삼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현지 핵심 관계자는 저희 JTBC 취재진에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방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시간 1시, 서울 시간 3시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간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혹시 방린에 있는 삼성 공장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불발이 됐고요. 근데 언젠가는 여기 머무는 동안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이곳 방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유력하다고 보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얘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앞서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이 삼성전자와의 경협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 삼성전자와의 경협을 대단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에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서효정 기자가 삼성전자 방린 공장 내부 영상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공장 내부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 때문인지 조금 예민한 시기라면서 이 취재진의 방문은 불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나 휴대전화 등 이 IT 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만 4만 명의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 노동자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휴대전화를 조립하고 또 비닐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감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삼성에서 연간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절반,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대 정도 되는 휴대전화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소영정 기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수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보셨는데 이어서 숙소나 회담장 인근의 하노이 시내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만은 우선은 굉장히 좀 공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 나쁜 것 같고요. 그리고 덥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좀 서늘합니다. 좀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가혁 기자는 호안기엠 호수 근처에 가 있다고 합니다. 호안기엠 호수는 저도 오는 길에 이렇게 지나쳐 왔습니다만 굉장히 큰 호수이고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일종의 이제 여가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가혁 기자 연결하죠. 어제 샀던 티를 입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북미 회담 분위기는 저도 이렇게 오늘 시내 좀 둘러봤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호안기엠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수를 둘러싸고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곳 하노이 시민들도 산책을 하러 또는 운동을 하러 자주 나오는 여가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형 스크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밑에는 하노이 더 시티 for 피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하노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노이를 홍보하는 영상도 주말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가로등 곳곳에는 북한 인공기, 미국 성조기, 그리고 베트남 국기 3개가 나란히 걸린 북미 회담 홍보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반대편 건물을 한번 비춰주시면요. 저쪽에 건물 옥상에 보면 천막에 또 조명도 보입니다. 바로 해외 방송사들이 북미 회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한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는 모습을 하노이 시민들도 다 지켜봤을 텐데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네, 이곳에서 한 10분 정도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통 통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교통 체증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하노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기대감 찬 눈빛으로 김 위원장의 하노이 도착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그 대열에 있었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주변 도로 통제가 시작됩니다. 멜리아 호텔과 가까운 건물 2층에까지 시민들이 모이자 공안이 내려오라고 제지합니다. 곧이어 선두 오토바이가 등장하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생중계를 하거나 녹화를 합니다. 베트남 방송국 차에 고개 수준으로 매달려 촬영하는 북한 기자 모습도 보이고 이어 김 위원장이 탄 벤츠 방탄 차량이 지나가자 시민들의 눈과 손이 더 바빠집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하루 종일 호텔 주변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경비나 경호 관련 장비들은 또 다른 이색적인 볼거리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직장인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멈춰선 장갑차 앞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에 들어간 지도 3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하노이 시민들과 또 많은 관광객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김 위원장을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티는 잘 입고 있군요. 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중계 시간에 직접 이 티셔츠를 한 가게에서 샀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1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 원 정도 이걸 샀는데요. 제가 괜히 입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자 베트남 국영 영자 신문을 보면 이렇게 경제면 1면에 이 티셔츠 가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고 밑에 사진 설명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제 제가 전해드린 거랑 비슷하게 한 명 한 명 인쇄된 티셔츠보다 2명이 같이
인쇄된 티셔츠가 더 잘 팔린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따르면 이 티셔츠 가게 말고도 식당 같은 곳에서도 북미 회담을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판매에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또 다른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하노이, 베트남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재윤 기자, 첫 일정을 북한 대사관으로 잡았습니다. 네. 다른 데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김 위원장이 이곳에 도착한 뒤 두어 시간 뒤에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어딘가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북한 대사관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오후부터 이 북한 대사관 앞에 이미 현지 공안들이 펜스를 치고 예.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 북한 대사관은 뭐 아시다시피 이달 중순부터 이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곳에 방문하면 꼭 한번 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다른 곳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뭐 중국이죠. 다른 곳이라면 네네. 중국인데 중국에서 혹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3차 방중 때 바로 북한 대사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다른 국가를 방문해서 가장 먼저 북한 직원들을 찾은 건데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고요.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착 후에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용 열차로 66시간을 달려왔고 네. 차량으로 또 한 2시간 반, 그러니까 거의 한 70시간 가까운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취재진도 동당역에 이틀 전부터 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동당역은 이곳 하노이 시내에서 약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예.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도착을 앞두고 이곳이 전면 통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취재진도 이틀 전부터 그곳에 내려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 어제부터는 일부 구간을 차단한다는 그런 정부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김 위원장 도착 때 혹시 뭐 눈에 띄는 다른 점 같은 건 있었습니까?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동당역 주변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그런가요? 볼 수 있었는데요. 시내 곳곳에 서서 이 국기나 또는 꽃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동당역 주변의 이 환영 인파는 베트남 정부가 주민 수백 명을 선발해서 일일이 어느 곳에 이 신원을 확인해서 환영 장소에 배치를 할지를 정한 뒤에 예. 배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가는 도로의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며칠 전부터 베트남 정부가 오늘부터 28일까지는 이곳이 닫혀 있어야 하고 실제 창문과 커튼을 닫고 그리고 높은 데 서서 손을 흔들지 말아라 이런 통지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서서 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같은 사회주의 국가고 네. 어떤 그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더 시민들 사이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죠. 물론 회담 장소가 지금 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일 수는 있습니다. 주된 회담 장소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내일은 뭐 만찬과 함께 네.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틀 뒤인 모레는 오전에 정식 회담을 해야 될 텐데 그 회담 장소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정부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막판까지도 이 회담 장소뿐 아니라 숙소 그리고 여러 곳들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는 지역들이 예. 계속해서 이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좀 드물게 보는 경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리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센토세 섬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였지만 이곳은 일단 하노이라는 이 시내라는 어떤 장소, 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발표를 막판까지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긴 뭐 작년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여기는 동선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그건 뭐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드물게 보는 경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모두의 이목이 쏠린 열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주위를 그림자처럼 살폈습니다. 사실상 비서실장의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베트남 동당역에 멈춰선 열차에 환영 인파와 취재진의 시선이 쏠립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환영단의 음악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등장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치마 정장을 입고 힐을 신은 김 부부장은 빠르게 길을 미리 살펴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분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뒤로 빠르게 내려오던 김 부부장은 길목에 서 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팔을 살짝 밀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탈 방탄차 뒷좌석에 가방을 넣고 김 위원장이 차에 타자 곧바로 뛰어서 자신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을 직접 챙기며 그림자처럼 최전방에서 김 위원장을 보좌한 겁니다. 김 부부장의 그림자 의전은 오늘 새벽 열차가 잠시 정차했던 난닝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담배를 피는 김 위원장 옆에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잿더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줬던 김여정 부부장의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역할이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4박 5일 정도 이곳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가장 오래 머문 해외 방문국이 되겠죠. 일주일 이상 평양을 비우는 건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신뢰의 크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오랜 혈맹 관계입니다. 하노이에서 6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추모비에는 14명의 북한군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라는 뜻의 베트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14개의 묘비가 있습니다. 각각의 묘비마다 사망자의 한글 이름과 그리고 출생 연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돈독했던 사이는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한때 악화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머무는 만큼 돌아볼 곳도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하노이의 관광 명소 바딩 광장입니다. 이 저편에 대리석으로 된 건물이 호치민 주석의 묘소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호치민 주석을 2차례 만난 것처럼 김 위원장도 이곳을 들러 참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도 한밤중에 숙소를 나와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선대의 폐쇄적인 행보로 벗어나 정상국가의 수장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길게는 열흘 이상. 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래 평양을 비우는 건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없는 평양은 최룡해 부위원장이 지키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리 통치를 맡겨도 문제가 없다는 안정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전용 열차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열차가 일정 지역에서 대기하거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을 할 때는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용 열차는 국경을 오가면서 기관차의 색깔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나갑니다. 베트남 동당역에 갔다 중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이 모두 내린 뒤 기간 점검을 마치고 다시 국경을 넘은 겁니다. 이 열차는 중국 내륙, 즉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베트남 접경인 중국 핑상역에서 기간 부분은 녹색 기관차로 교체됐습니다. 동당역에서 목격된 기관차는 노란색과 붉은색이었습니다. 영문 약자 DF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사용하는 둥펑 기종입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갈 때도 둥펑 기관차가 쓰였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전을 위해 기관차와 일부 객차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포기관차 구간이 맞습니다. 중국 객차가 한 4량 정도가 딸려 있어요. 김 위원장이 귀국된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 구간만 열차를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광저우 등을 경유할 경우 여러 동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된 일부 구간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에서부터 하노이까지의 66시간 열차 여행은 파격이었습니다. 4,500km 철로에 5m 간격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해서 최대 90여만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종단 이동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밤사이 베트남 국경도시 핑샹의 삼엄한 경계 상황이 저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새벽 어둠 속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견인합니다. 폐차를 찬 사복 공무원도 총동원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국경도시 핑샹 도심부터 국경까지 20km 구간에 철로 인근이 봉쇄됐습니다. 단둥부터 이곳 핑샹까지는 4,500여 킬로미터입니다. 도심 지역과 교외 가릴 것 없이 철로 5m당 한 명씩 경계를 세운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약 90여만 명이 전용 열차의 중국 대륙 종단을 위해 동원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58호 노란색 바탕의 붉은색 기관차가 핑샹 국경을 통과합니다. 객차 출입구에 영무원도 보입니다. 중국 시각 오전 7시 17분쯤 핑샹 시내에 진입한 열차는 9시에 이곳을 지났습니다. 핑샹역에서 정차해 기관차를 교체하거나 중국 당국이 환송식을 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믿음직한 후방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물자를 대거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철도국은 25일 하루에만 일반 열차 8편 이상을 임시 운행 중단시켰습니다. 급작스런 통보를 본 승객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전용 열차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핑샹 북동부 난닝역에 30여 분간 정차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잠시 내려 담배를 피웠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수행 인사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핑샹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외교에 나설 때마다 12명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V자 대형으로 밀착 경호를 펼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베트남 동당역 밖으로 나오자 남성 여럿이 주변을 에워쌉니다. 짧은 머리에 큰 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눈에 띄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속도를 내자 이들도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양옆에 6명씩 경호원 12명이 재빠르게 V자 대형으로 차량을 호위합니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당시에도 차량을 에워싸고 달리는 밀착 경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북한 노동당 소속 974부대 요원으로 주로 고위층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호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여 초가량 달리다 곧바로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좌석에 앉지 않고 차량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엔 웰컴 투 베트남이라고 쓰인 명찰도 달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지난 24일 고려항공 수송기편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먼저 도착했는데 책임자 격인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밀착 경호는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JTBC 뉴스룸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베트남 하노이의 특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롯데센터 하노이의 7층 테라스에 마련된 저희들의 특설 스튜디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 예를 들면 MBN이나 KBS나 또 CNN도 저희들과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은 저희들 뒤로 보이는 하노이 시내의 모습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이게 야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싱가포르하고는 굉장히 좀 비교가 되죠. 근데 불이 들어오긴 했어도
사실은 안개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할 텐데 저희들이 저희 뉴스룸 시작할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여기 시간 오후 5시 그러니까 서울 시간으로 7시경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떠나서 불과 차량으로 한 3, 4분 정도 거리인 북한 대사관을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렀고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이제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상태인데 박현주 기자가 지금 호텔 앞에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호텔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호텔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 호텔을 나섰다가 북한 대사관에서 1시간 가까이 머문 뒤에 오후 8시에 이곳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계속 머물고 있는 건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이곳 호텔을 드나들 때마다 이 펜스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의 동선을 봤더니요. 이 호텔에 들어갈 때는 이쪽 부분의 펜스를 이용을 하고요. 나갈 때는 아까 김태형 기자가 서 있던 저 반대편 펜스를 이용해서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이곳으로부터 거리가 1.5km, 그러니까 차로는 3, 4분밖에 걸리지가 않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교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밤 일정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회담 전에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적도 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아직까지도 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마리나 베이 샌즈 그 호텔 옆에 있는 식물원도 방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도 방송을 마쳤다가 특보를 다시 편성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오늘은 뭐 느낌이긴 합니다만 순전히 또 다른 일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박현주 기자도 좀 지켜보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왜 북한 대사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대사관 속에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뭐 당연히 나오지는 않겠죠, 얘기들이 바깥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이 머무는 동안에 북한 대사관으로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논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그 점에 미루어서 볼 때요. 김명길 북한 대사 등 직원들을 또 격려를 하고 또 회담 막바지 그 점검 상황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북한 대사관 방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 동행을 했는데요. 핵 협상을 이끌어갔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또 의정 관련해서 담당을 해왔던 김창성 국무위 부장,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용호 외무상 등이 동행을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대사관을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명길 대사로 보이는 인물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박현주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 위원장 동선을 좀 보면 오늘 하루 동안 중국 베트남 접경지에서부터 하노이 도심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한 게 우리 시간으로 10시 15분쯤입니다. 거기서 이제 10분 정도 머물다가 10시 25분에 승용차로 갈아타고 곧바로 이 하노이로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승용차로 3시간을 달려서 이곳에는 1시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 숙소에 머물다가요. 오후 7시쯤에 잠시 북한 대사관을 가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곧바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열차로만 66시간, 승용차로는 3시간이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 온 만큼 오늘 오후는 대부분 숙소에서 휴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내부 회의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앞에 박현주 기자가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아직까지도 하노이 시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밤 시간, 밤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이긴 한데 해가 떨어져서 그런지 온 시내가 지금 깜깜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가혁 기자가 가 있는 호안기엠 호수변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좀 연결하도록 하죠. 이가혁 기자, 옷을 다시 또 갈아입었군요.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어디입니까, 거기 정확하게? 네, 이곳은 호안기엠 호수 아까 있던 곳에서 제가 좀 10분 정도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왔습니다. 지금 제 왼쪽을 보시면요. 호수 중간에 아름다운 조명을 받고 있는 거북이탑이라고 불리는 유명 관광 사진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곳에 온 이유는 이쪽 제 오른쪽을 보시면 원래는 리따이또 왕조의 동상이라고 불리는데요. 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어린이들이 킥보드를 타거나 또는 뭐 비보잉을 청소년들이 하거나 이런 곳인데 오늘은 베트남 현지 방송사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의 음악회를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이 북미 회담의 공식 로고인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로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호수 주변에서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베트남 특히 하노이로서는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유치하면서 돈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을 좀 기회로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조금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관광을 위한 어떤 그 기반 이런 것을 좀 기대하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곳곳에 보면 하노이로 홍보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요. 특히 또 아까 앞서 보신 그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는요 기자단을 위해서 관광 투어를 시켜주겠다 이런 홍보 문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광 산업 더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내일 다시 이가혁 기자는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인 베트남은 현지에서 회담을 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내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정상회담에 비춰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고려하면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부담한 비용은 약 133억 원입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묵은 세인트 리지스 호텔의 숙박료와 전 세계 취재진 지원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담에도 싱가포르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이후 국제적인 선전 효과가 매우 컸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정보 분석 회사인 멜트워터는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약 6,300억 원에 달하는 광고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최 비용의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봤던 겁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드는 비용 역시 개최국인 베트남이 상당 부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와 경비비, 교통통제 등 치안 유지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마찬가지로 국가 홍보 효과를 노린 결정입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관계자도 그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베트남이 매력적이고 안전한 여행지이자 투자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남해 잔치에 집을 빌려주는 모양새지만 경제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분석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게 될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환영 인파로 붐벼서 호텔 일대 보안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호텔에서 가장 넓은 스위트룸에 짐을 푼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노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꼭대기층인데 저희 취재진이 내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하노이 멜리아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널찍한 침실과 욕실이 눈에 띕니다. 하얀 커튼을 열면 하노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호텔 직원들이 김 위원장의 방문을 앞두고 방 곳곳을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일반 객실 2~3개를 합친 크기로 이 호텔에서 가장 넓은 방입니다. 바와 응접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회담 기간에 이곳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 앞은 김 위원장 환영 인파로 종일 붐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 위원장을 기다린 시민들은 저마다 휴대폰에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호텔에 도착한 당시엔 투숙객들조차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통제할 정도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호텔 앞 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좌우 수십 미터 일대가 철제 펜스로 가로막혔습니다. 근처 식당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이번 주 장사를 쉰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회담장이 꾸려진 메트로폴 호텔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김 위원장 숙소 일대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